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듯 보이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직업, 일상, 사회관계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손대지 않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즉 그의 가장 내밀한 감정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는 이러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지 않지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특정 인물이 그의 삶에 들어와 그를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의도치 않은 일입니다. 키스나 사랑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몸짓, 찰나의 시선, 정의하기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줄 몰랐던 무언가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적 깊이와 이해에 대한 갈망이 갑자기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영혼은 명백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과 사랑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보장이나 약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 이미지를 찾습니다. 종종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 남자의 내면에서 조용한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울림, 특정한 주파수가 그의 성격 중 이미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부분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혹시 누군가의 영혼을 무심코 건드린 적이 있나요? 함께한 시간이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남아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들은 인간관계가 종종 더 깊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항상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때로는 물러서거나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하거나 익숙한 행동 패턴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그가 감동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자신이 경험하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그의 이전 세계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락 없이 그의 삶에 들어온 감정이었고 그의 익숙한 시스템과 조화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남성의 영혼은 논리나 이성 앞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대면하게 만드는 것 앞에서 열립니다. 그의 삶의 교훈, 억압된 갈망, 그리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그의 깊은 욕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여성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종종 여성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과 화해하고 외부의 확인을 구하지 않으며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룰 때 그녀의 존재 자체는 일종의 침묵의 언어가 됩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이 언어를 즉시 인식하며 이성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 그는 여성을 개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결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무언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공통된 내면의 이미지를 언급했습니다. 남성의 내면에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니는 여성적인 원형이 존재합니다. 어머니, 보호자, 뮤즈, 구원자, 이러한 인물들은 그의 감정적 내면을 형성하고 나중에 여성에게 투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윤기 아니마 원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역할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로 정의되는 여성성의 내면 표현입니다. 남자가 이러한 원형을 구현하는 여자를 만날 때 그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점화됩니다. 그것은 비상적인 욕망이나 필요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울 속에서 갑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여성이 종종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거나 설득하거나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일 뿐이며 자신의 중심에 온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수준에서 감동을 주는 내면의 힘과 진정성을 발산합니다. 바로 이 드물게 발견되고 종종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진정성이 그를 깊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그에게 친숙한 범주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의 이성은 경험한 것을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익숙한 행동 패턴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혼은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명에 반응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서 벗어나 살 때 남자를 건드리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심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뻗어 있어 그를 멈출 수 없이 그녀에게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끌린 적이 있나요?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촉발시킨 적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은 조용한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순수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등대와 같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이 불편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활성화된 것이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벌거벗겨지고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갈망에 직면하도록 촉구하는 경종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깨집니다. 여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가 갑자기 물러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역시 왜 머물 수 없는지, 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도망치도록 몰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에 대한 욕망과 상처받기 쉬움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내적 갈등입니다. 사실 그의 내면 시스템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건드려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고 각성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많은 만남 중 하나였던 것처럼, 그가 그냥 계속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특정한 여자에 대한 기억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징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말이나 몸짓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남자가 억압하는 것은 상처받기 쉽다고 느끼고 굴복하고 통제를 놓아주려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올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그림자 속에는 그가 자신에 대해 부인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부드러움, 버려질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의 가장 깊은 욕망. 물론 그것은 두렵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러한 물에서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사랑은 권력 게임이 아니라 변화의 신성한 공간이라고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물러섭니다. 그는 그 만남이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친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소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을 때 그녀는 돌아옵니다. 그녀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와 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결코 잊지 못할 노래처럼 그의 안에 계속 살아있는 감정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무의식은 작동하기 시작하여 그 여자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 소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에게 관계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졌다가 나중에 무언가를 이해했지만 너무 늦은 것처럼 되돌아온 적이 있나요? 그러한 이별은 때로는 거절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휴식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내면의 성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토록 깊이 감동시킨 것은 그 여자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자신에 대해 보여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드러낸 거울과 같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또는 특정 상황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때로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심지어 인지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교하고 기억하고 투영합니다. 그 어떤 여자도 그녀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연결과 진정성이라는 특정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고요한 존재감, 감정적인 자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존재하는 방식, 요구 없이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녀의 상실로 인해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그녀와의 잠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잃어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가 그에게 불러일으켰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남자가 부정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다른 여자들의 몸짓, 특정한 단어 또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녀를 봅니다. 그녀가 여전히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흔적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상징처럼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돌아가고 그녀를 찾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만 드러났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 자유롭고, 더 상처받기 쉽고, 더 진실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그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갈등에 맞서려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가 당신을 육체적으로 찾았지만 필요한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종종 이것은 사랑으로 오해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비춰준 것, 즉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한 면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용기를 내면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여자를 쫓아다니거나 그녀를 탓하거나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면이 활성화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가 드러났는가? 그녀는 침묵만으로 내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색 속에서 종종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개별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관찰하고 그동안 피해왔던 감정을 느끼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직 치유하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적어도 그는 내면의 갈등과의 싸움을 억누르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개별화 과정은 자아가 무의식과 만나 완전함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흩어진 조각들을 통합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통합은 상실, 대체 불가능한 부재, 의도치 않게 이전에는 공허함만 있었던 곳에 빛을 남긴 여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과거의 순간들, 그녀가 했던 말 또는 하지 않았던 말,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단순한 몸짓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진정으로 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겉모습, 성공, 힘 또는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진정한 모습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면 뒤에 숨는 법을 배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과 같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었나요? 종종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가진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되찾아야 할 것은 그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시작이자 촉매제이자 전환점이었지만 진정한 과제는 이제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의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과거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방어 기제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덧없는 관계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솔직함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여전히 길을 걷다가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결핍 때문에 사랑하거나 필요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새롭게 얻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재로서가 아니라 그가 한때 느낄 수 있었고 이제 마침내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의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절박함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평온함으로 대체됩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고통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더 이상 벌어진 상처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재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대체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통합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비춰준 것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인식하는 우리 영혼의 특성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 미소 또는 지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 내면의 중심, 진실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신이 원했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랐던 자질들을 말입니다. 그가 아직 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녀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를 자신의 영혼으로 이끈 문턱이었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잠시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짧지만 심오한 존재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돌보고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기 쉬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통제하거나 붙잡거나 누군가에게 머물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식하고 동일한 내면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과 그 자신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솔직하고, 더 차분하고, 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에너지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랑 방식, 요구하지 않고 흐르는 사랑 방식,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유의 자유에서 살아가는 사랑 방식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않고 현재처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자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늦게 왔더라도 이 의식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내면의 공허함, 모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포용합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인간적이고 더 완전하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 여자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지 않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했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애와 고요한 존엄 행위가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혁명적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때 떠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떠남, 싸우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오해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비슷한 결정을 내릴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곁에 머물렀더라면, 사랑을 구걸했더라면, 자신을 부정했더라면 그의 내면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녀의 떠남이야말로 그의 변화를 위한 내면의 불을 지폈습니다. 흔들림 없이 깨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이 사랑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명확하며 진실된 사랑, 드라마틱한 말이나 격렬한 장면 없이 조용히 닫히는 문과 같은 사랑,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에서 비롯된 더 이상은 안 돼라는 외침. 그 몸짓은 그 어떤 약속보다 그를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존중받는다는 것을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의 사랑 방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진실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는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비록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녀가 영원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마음속 깊이 깊은 감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자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오늘 그녀를 생각하면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풀리지 않은 질문도 불안감도 무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순수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핍감에서 벗어나 감사함으로 그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고 불꽃이었으며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계시를 전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칼 윤근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아무리 짧고 이상하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완벽했습니다. 그의 내면 역사에 전과 후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녀를 찾지 않고 새로운 얼굴에 그녀를 투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상징으로 내면의 나침반으로 머물지 않고도 그를 본질로 되돌려준 존재로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얽매거나 지배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고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주고 변화시키고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주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랑.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거나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런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도치 않게 한 남자의 영혼을 건드린 여성, 품위 있게 떠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를 남긴 여성 말입니다. 고요한 명확함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지만 오해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통합되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뒤늦은 깨달음을 얻고 단순한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얼마나 늦게 찾아오든 영혼이 준비되면 항상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흔들어 놓은 존재였지만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나요? 아니면 상실을 통해 자신을 찾은 남성이었나요? 참고, 원본 텍스트에는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개인적인 언급을 포함하는 결론 부분이 있으므로 중립적인 제3자가 작성한 텍스트라는 과제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